화면 공유 띄워서 시작할게요. 먼저 안녕하세요. 오늘 컴퍼니 대표 전은주고요. 저도 10년차 블로거이면서 지금 체험단 회사도 하고 있고 또 다른 마케터도 직업이 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재밌는 블로그를 많이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공유하면서 시작해 볼게요. 우선 먼저 보여드릴 거는 제가 체험단 신청하는 법이랑 또 당첨 쉽게 되는 법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린다고 했었는데 그보다 먼저 블로그로 돈을 많이 버시는 분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버는 걸까를 먼저 보여드리려고 해요. 이건 지난번 무료 강의의 일부인데 요거만 먼저 조금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강의들 또 보여드릴게요. 가서 왁스칠도 안 했을 뿐인데. 고생했다. 제가 강제로 음소가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 음소가 안 되신 분들이 계셔서. 네. 우선 파워블로거 기준이 사실 하루에 10,000명 정도 들어온다고 해도 파워블로거고 1,000명 이상이 된다 그래도 파워블로거인데 저의 기준으로 파워블로거는 업체들한테 저 원고료 이만큼 드릴 테니까 저희 거 제품 포스팅 해주세요. 혹은 저희 거 이렇게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하는 분들이 저는 파워블로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파워블로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엔잡으로 지금 블로거를 운영하시거나 블로거만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거의 전업으로 블로거를 하시는 분들 혹은 밤을 새워가며 포스팅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블로거를 저희가 섭외했을 때 받았던 견적을 공유를 먼저 해드려요. 그분은 하루에 30,000명 정도가 나오는 분이었고 그분이 저희 쪽으로 주신 옵션은 뭐였냐면 기본 게시는 원고료 50만 원이고요. 프롤로그 상단에 띄우는 건 40만 원, 네이버 포스트까지 같이 발행할 경우에 100만 원입니다. 가 첫 번째 옵션이었고 두 번째 옵션은 기본 게시 영상 포함 50만 원, 프롤로그 상단을 1개월간 해주겠다 60만 원, 동영상 유튜브를 발행하겠다 20만 원 해서 총 130만 원의 견적이었는데 이게 한 건당의 가격이었어요. 한 건당. 그러니까 블로그 하나당 100만 원씩. 물론 이게 기본 게시, 프롤로그 상단까지만 하면 80이겠지만 이런 식으로 굉장히 유명한 블로거 분들은 자기 블로그의 게시당 가격을 100만 원씩 부르는 분들도 계셨고 이분들은 하루에 포스팅하는 개수 자체가 하루에 3개에서 4개, 많으면 4개였고 정보성으로 그냥 그 방문자용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렇게 협찬건으로 해서 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하루에 한 400씩 번다고 치시면은 일주일이면은 2천만 원인가요? 주말에 발행 안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 결국에는 한 달에 8천만 원씩 거의 1억 정도 월 1억 정도까지 벌 수 있는 분이 되는 거겠죠. 요 이야기를 딱 하면 다 눈이 엄청 커져요. 블로그로 이렇게 뭐 1억? 한 달에 1억?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는 1억이 기준이 아니고 저는 한 달에 원고료로 100만 원 정도만 벌어도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다시 섭외하는 견적을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1,000명 이상인 경우도 있고 뭐 5,000명 이상, 7,000명 이상 이런 식으로 광고주 자체들이 방문자 기준으로 저희 쪽으로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도 단순히 방문자 기준으로 우선은 알려드렸고 기본 발행비 자체가 5만 원, 그리고 뭐 상위 노출 시 5만 원, 뭐 키워드 챌린지 상위 등록 시, 상위 노출 시 4만 원 이런 식으로 견적이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1,000명 이상인데 저희가 봤을 때 지수가 굉장히 좋으신 분들은 기본 발행비 10만 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물론 예를 들어 원고료를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원고를 먼저 검수를 하고 그 다음에 발행 날짜까지 다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가이드가 굉장히 꼼꼼해서 원하는 컨셉은 이런 컨셉이다.
그래서 이런 사진, 이런 컨셉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가이드가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핵심 내용들. 요거 보이시나요? All About 체험단 요거 보이시면은 채팅창에 한 번만 1이라고 써주실래요? 지금 제가 보이는 화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제가 잘 확인이 안 돼서 채팅창에다가 1, 네, 좋습니다. 1. 그럼 요거 강의로 제가 이제 바로 시작해 볼게요. 우선 체험단을 1분 만에 신청하는 법.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체험단을 신청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어플이나 블로그를 직접 들어가서 아마 신청하시는 게 일반적일 거예요. 근데 그 단점이 뭐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경쟁자가 너무 많은 게 최대 단점이에요. 어플이 따로 있는 굉장히 큰 회사인 경우는 아무래도 더 경쟁이 치열하겠죠. 그래서 기본으로 뭐 10대 1, 뭐 20대 1, 30대 1 이런 경우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은 당첨 확률이 당연히 너무 적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떤 체험단 회사들은 발표했을 때 거기에 뭐 댓글까지 달아라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서 체험단을 아무리 체험단 회사가 많지만 그거를 다 일일이 본인이 PPT 화면만 보이세요? 제가 다시 공유해 볼게요. 네, 이제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이제? 그래서 발표까지 다 본인이 확인이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체험단 신청을 이제 1분 만에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선은 지금 바로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제 카톡방을 같이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미 많이 들어가 있는데, 카카오톡 채팅방에,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면은 체험단이라고 검색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수많은 채팅방들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방에 그냥 들어가는데 어떤 체험단들은 뭐 비번을 들어와야 되는 것도 있고 비번이 없는 것도 있는데 저는 그냥 아무 방 한 3개나 4개 정도만 들어가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도 이런 블로거 분들을 모집을 해야 되는 경우니까 저희는 최대한 많은 방에 들어가는데 결국에는 거의 같은 내용이 계속 올라가요. 왜냐면 제가 10개의 채팅방이 있다고 쳐요. 그럼 저는 10개 채팅방에다가 모집글을 다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경우는 10개에 다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한 3개에서 4개 정도의 채팅방에만 들어가셔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내가 원하는 그러니까 채팅방도 결국에는 카카오라서 검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검색어로 바로 보일 수 있도록 검색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기가 원하는 검색어를 자기 지역 키워드면은 지역 키워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 핸드폰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서 바로 이 화면으로도 같이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줌 켜놓고 한번 그냥 채팅방 한번 들어가 보실래요? 바로? 그럼 얼마나 많은 채팅방들이 있는지 보이실 거예요. 제 화면을 같이 공유할게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여기서 체험단 이렇게 검색하시면은 저희 채팅방에서도 오픈 채팅방 이렇게 많이 나와요. 지금 뭐 30분 전, 참여 코드방 제외 이런 거 누르면 이런 체험단 방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 데나 제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첫 번째는 경상도 블로그 체험단이라고 돼 있어서 저는 두 번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인플이라고 돼 있는 부분. 이렇게 들어가서 그룹 채팅에 들어가는 경우에 근데 그룹 이 채팅방의 단점은 뭐냐면 이전 공지글들이 안 보인다는 게 단점이긴 하지만 한번 들어왔을 경우에는 여기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를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미 들어갔던 그런 단톡방들 중에서 제가 검색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보면은 저도 엄청 많이 들어가 있죠. 저희가 모집했던 글들도 보이고 여기 오른쪽에 검색 기능을 누르시면 저희 동네가 강서구거든요. 서울 강서구. 그럼 강서구 이렇게 검색을 해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강서구에 위치한 화영이나 떡볶이. 그리고 이 단톡방들의 최대 장점은 뭐냐면 그냥 폼으로 바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 만에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 첫 번째. 그리고 다시 제 강의로 여기로 들어올게요. 그리고 체험단 모집 사이트가 있는데 제가 일부러 찾아놓긴 했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에서 체험단 이렇게 검색을 하면은 위에 상단에는 이렇게 체험단 뭐 사이트들 같은 게 막 뜨는데 그 아래 보면은 체험뷰, 체험단 모집 링크, 모두의 체험단, 체험단.com 이런 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아예 체험단 회사기 때문에 그 동일한 체험단 글들만 보이고 두 번째 체험단 모집 링크가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다 모음으로 되어 있는 곳인데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체험단 회사들의 글들을 여기서 다 모아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한눈에 보이죠. 그럼 여기 재택체험, 방문체험해서 재택체험 같은 경우는 배송형 체험단이에요. 그래서 배송형 체험단을 검색할 수도 있는데 검색 안 하고 그냥 봐도 아 여기서는 페이백으로 수제 생강청을 모집하는구나. 뭐 여기서는 뭐 알바를 모집하는구나. 여기 같은 경우는 방문체험인데 그럼 예를 들어 뭐 배송 이렇게만 해도 나오기도 하고 재택 이렇게만 해도 나와서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체험단을 그냥 여기 들어가서 신청하면은 여기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아까 그 카톡 단톡방보다는 조금 더 시간은 걸리지만 그래도 한눈에 모아서 내가 신청하고 싶은 체험단을 편하게 신청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그런 지역 같은 경우도 동일해요. 여기서 어디라고 칠까요? 강남역? 강남역이라고 방문 체험으로 해놓고 검색을 한다면 이렇게 강남역 근처에서 이렇게 나온 다 보이네요. 심지어 여기 무료 눈 성형 체험단도 있어요. 뭐 바베큐 무한 리필 이런 체험단도 있고 뷰티샵 체험단도 있고 이런 체험단 여러 개가 있어갖고 바로 이렇게 확인이 가능해요. 잠시만요. 저희 애기가 계속 저를 불러서. 그 다음에 카톡 채팅방에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다양한 체험단 모집 글들도 볼 수 있는데 거기서 영수증 리뷰라고 해서 영수증 리뷰어들을 모집해요. 약간 바이럴 작업인데 이게 블로거들에게 결국에는 바이럴 작업도 모집하고 기자단도 모집하고 원고 작가도 모집하고 빔박스 리뷰 같은 것도 모집해서 결국에는 모든 바이럴 작업들이 블로거들이 사실은 같이 하고 있어요. 왜냐면 대행사 회사들도 그 인력만으로 하는 거는 힘들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른 쪽에서 이렇게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리뷰들을 모집을 단톡방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심지어 커뮤니티 리뷰어를 모집하기도 해서 뭐 예를 들어 핫딜방에 글 써주실 분을 모집한다거나 그래서 블로그를 시작하면은 다양하게 블로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내용의 후기든 혹은 영수증이든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체험단에 당첨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저희 대행사들이 섭외하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데 저는 항상 키워드가 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무조건 머릿속에 키워드는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셔야 돼요. 무조건 돈이에요. 저희가 최근에 원고료 붙었던 인프를 모집을 했는데 육아 인프를 모집했었는데 이럴 때는 뭐냐면 상위 노출을 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조건들이 있어요. 광고주가 원하는 조건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는 무조건 뭘로 찾을까요? 저희가 키워드로 찾아요. 키워드. 육아 인프를 모집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신생아를 키우고 있어서 우리 제품이 신생아용으로 되어 있는 뭐 제품이다 치면은 최근에 올라간 상위 노출된 블로거 리스트를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생아를 키우는 육아 인플루언서를 찾으려면 키워드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어떤 키워드로 여러분은 찾으시겠어요? 신생아를 키우는 인플루언서를 한다고 치면 기저귀, 분유, 그리고 잠시만요. 죄송해요. 분유, 기저귀, 공갈접지, 뭐 유모차, 뭐 요런 키워드겠죠. 그러면 거기서도 사실 유모차나 이런 키워드는 엄청 큰 키워드라서 거기서 상위 노출된 블로거라면은 다른 키워드들도 거의 상위 노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대행사 자체들은 이런 키워드로 상위 노출된 블로거들을 찾으면서 섭외 메일을 보내고 그러면은 내 글이 상위 노출된 게 뭐냐에 따라서 뭐 원고료가 붙은 섭외 메일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섭외 메일을 잘 받고 싶다면은 너를 잘 써야 되는 거죠. 결국에는 키워드예요. 결국에 맞아요. 키워드를 잘 써야 돼요. 그러면은 또 마찬가지로 타겟 블로거가 20대 여성이고 강서구에 거주하는 여성이라고 하면은 어떤 키워드로 대행사는 찾을까요? 여러분은 어떤 키워드로 내가 20대 여성이었고 강서구에 사는 블로거예요, 제가. 그럼 저는 어떤 키워드로 쓸 것 같아요?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그 키워드 한번 작성해 주실래요? 본인이 20대 여성의 강서구 거주했다. 강서구 맛집, 강서구 카페. 또 강서구에는 동들이 많이 있어요. 뭐 염창동, 뭐 마곡동, 뭐 우장산역 이런 역도 있고 강서구 네일샵, 가양동 맞아요. 가양동도 있고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예를 들어 미용실이라고 치면은 맞아요. 데이트도 좋죠. 그래서 무슨 역 데이트, 뭐 무슨 역 맛집, 무슨 역 그래서 여성들이 쓸 수 있는 특정 키워드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피부 관리, 네일샵, 뭐 브라질리언 왁싱 뭐 이런 키워드도 있고 아니면은 뭐 메이크업 이런 키워드들 그래서 여성분들만 사용할 수 있는 키워드를 본인이 사용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동네에 있는 미용실에 섭외를 좀 가고 싶다라고 치면은 본인이 거주하고 계시는 동 혹은 우리 집 근처의 역을 가진 키워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화곡역 미용실, 화곡역 네일샵, 피부관리샵.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찾을까요? 남자 블로거는? 남자 블로거도 찾아야 될 때가 있거든요. 저희가 가끔. 그럼 남자 블로거들은 사실 맛집 쪽이나 IT 쪽에 많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는 어떻게 키워드를 찾았냐. 남자분들만 쓰고 있는 키워드들 뭐 예를 들어 거의 IT 쪽이니까 뭐 애플, 뭐 아이폰, 갤럭시,
뭐 요런 키워드로 많이 쓰는 게 아무래도 여성분들도 물론 정보성으로 많이 쓰긴 하지만 그냥 확률적으로는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그런 IT 쪽 키워드들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브랜드 신발이나 옷, 티 같은 경우도 여성분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남성분들이 조금 더 많이 쓰는 키워드들 뭐 단백질 쉐이크 혹은 뭐 PT샵 이런 것도 여성분들도 많긴 하지만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같이 많이 쓰는 키워드라서 그런 키워드를 가지고 저희는 섭외를 돌려요. 그러면 또 하나. 뷰티 인플루언서 혹은 내가 뷰티 쪽으로 많이 체험단을 다니고 싶다라고 하면은 체험단 자체에는 네이버가 낫죠. 왜냐면 티스토리는 애드포스트 쪽으로 하시려고 하는 거라서 그래서 체험단으로 저는 네이버 블로그 무조건 하라고 하는 게 한 방문자가 100에서 200명 정도만 돼도 뭐 피부 관리, 미용실 갈 데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저희 이 체험단에서 지금 뭐 그런 병원 쪽도 막 모집을 하고 있는데 심지어 데모 모델로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블로그 지수랑 상관없이 그냥 데모 교육을 받을 분들인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렇게 피부를 뭔가 시술을 받았다고 쳐요. 아니면 내돈내산으로 그냥 받았다고 쳐요. 그래도 무조건 후기를 작성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어찌됐든 뭔가를 체험단 당첨을 시켰을 때 뭐를 보냐면 레퍼런스를 봐야 돼요. 레퍼런스.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이게 약간 자소서에서 내 포트폴리오 보내면서 저는 이런 사람이고 제가 이런 정도의 포트폴리오가 가능한 사람이다를 보여주는 것처럼 한마디로 우리 블로그는 나의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주들이 혹은 대행사들이 내 블로그를 보고 그거는 조금만 이따가 제가 답변 드릴게요. 내 블로그를 본 다음에 이제 섭외를 돌리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예전에 인덕션도 협찬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럼 인덕션을 협찬을 받으려면 도대체 어떤 글들이 있어야 될까요? 우선은 첫 번째로 그런 가전제품 군들은 원하는 타겟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신혼부부인 블로거, 두 번째는 반려견이 있는 블로거, 세 번째는 가족이 여러 명이라서 대가족인 뭐 블로거, 그리고 인덕션은 요리 관련도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컨셉에 나눠져 있어갖고 결국에는 내 블로그를 내가 어떻게 컨셉을 잡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은 뭐 다둥이라서 아이 관련된 쪽으로 혹은 뭐 맞벌이라서 너무 바쁜데 그쪽으로 저는 뭐 컨텐츠를 쓸 거예요. 혹은 제 블로그는 그런 블로그예요. 이런 식으로 컨셉을 무조건 잡아야 되는데 맛집 블로거들이 제일 애매해요. 왜냐면은 맛집은 정말 맛집으로 많이 돌거든요. 그 맛집 관련해서 원고료 받는 방법은 상위 노출돼 갖고 하는 방법밖에 없고 컨셉으로 여러 개 나눠서 하시거나 아니면 한 블로그에 아예 두 가지 정도로만 계속 글을 쓰시는 게 좋죠. 뷰티면 뷰티, 일상이면 일상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 저희 회사에서 뭐 섭외 메일 받으셨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원고료까지 받으려면은 블로그 컨셉이 좀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상위 노출이 어느 정도 돼야 되고 좋은 글을 쓰는 블로거여야 하는데 저희가 이제 오늘은 제가 체험단 꿀팁 이렇게 뭐 체험단 아주 쉽게 신청하는 방법 혹은 블로그 당첨이 되려면 어떻게 키워드를 잡아야 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다면은 내일은 블로그를 운영해서 정말로 30평대 아파트로 이사간 대표님의 무료 강의가 내일 한 번 더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유료 강의를 또 모집을 하고 있는데 우선 1차 유료 강의를 하셨던 분들 중에서도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의 듣고 얼만큼 열심히 실천하냐에 따라서 약간 성장하는 지수가 달랐는데 그중에 한 분은 방문자가 한 자릿수였다가 지금은 200명? 그게 한 달 이내로 200에서 300까지 나온 분이 지금 그 단톡방에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 그래서 질문 있으면 제가 질문 좀 받고 답변을 해드릴게요. 블로그별 컨셉을 여러 개로 몇 개로 나눠서 하는 게 좋을게요. 첫 번째, 내가 인플이 되고 싶다 혹은 원고료를 받고 싶다고 하신다면은 정확하게 컨셉을 잡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브랜드를 잡는 게
제일 좋은 게 브랜드를 잡고 키워드를 잡고 글을 써야지 약간 잡불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피부 관리를 저희가 보낸다고 해도 막 맛집만 100개 있고 피부 관리가 아무것도 없어. 그럼 저희가 그분을 아무리 블로그가 괜찮다고 해도 피부 관리를 당첨을 시켜주기가 약간 애매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블로그들이 지수가 어떤지 혹은 어떤 컨셉을 가지고 운영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초보 블로거고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셨다면은 혹은 좀 이제 블로그로 내가 돈을 벌어야겠다. 그 3만 명 정도 되는 그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원고료를 뭐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본인 블로그를 봤을 때 명확하게 이 블로그는 맞아요. 이 블로그는 무슨 블로그구나가 그냥 한눈에 보여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글을 쓸 때는 모바일 기준으로 쓰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블로그 그런 PC 버전 자체가 담당자들은 다 PC로 봐요. 그게 제일 약간 그 중간에 그 뭔가 허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검색할 때 사람들은 다 모바일로 보는데 담당자는 다 PC로 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PC로 봤을 때도 내 블로그의 뭐 브랜드 혹은 내 블로그의 색깔들이 약간은 보여야지 좋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 블로그의 컨셉을 내가 애견 블로거다. 그러면 애견 걔랑 같이 하는 거랑 내가 한 거 자체를 그냥 아예 그거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견 강아지랑 같이 뭐 호텔을 갔다. 그럼 그거는 애견 쪽으로 아예 밀고 뭔가 내가 갔다 하면 이제 내 카테고리를 아예 나눠서 하시는 게 좋고 그러면 어찌됐든 이분은 개 블로그구나 애견 블로그구나 이렇게 컨셉이 되잖아요. 그리고 본인 블로그가 어떤 글이 많은지를 보려면은 그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하나는 블로그 차트를 보시면 조금 더 쉬운데 제가 블로그 차트 한 번만 보여드리고 이제 강의 질문은 좀만 받고 마무리할게요. 블로그 차트라고 이렇게 보면은 다 뭐 아실 수 있어요. 블로그 차트를 보면은 여기에 보면 이렇게 차트들이 보여요. 그럼 이거는 잘하는 분들의 블로그 순위거든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이 블로그를 키우고 싶다라고 치면은 적어도 잘하시고 있는 블로그들의 운영 방법을 5명 이상은 꼭 보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 뭐 육아, 저는 지금 육아 블로거인데 이분은 육아인데 IT 육아예요, IT. 심지어 메인 카테고리가 IT인데도 이분은 육아로 1위를 잡고 있네요. 이분도 IT면서 육아 같이 하시나 봐요. 그럼 아빠가 할 가능성 혹은 엄마가 IT 쪽 하면서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운영하고 싶다면은 이렇게 블로그 채타에 보면 이렇게 굉장히 좋게 막 순위를 막 쫙 이렇게 막 보여줘요. 그럼 적어도 이분 중에서 5명에서 10명 정도의 블로거를 보면서 운영을 하는 방법들을 약간 프랜차이즈 하시면 여기서 이렇게 가지고 와서 보시면 되고 내 블로그 분석 이런 게 있어요. 이걸 누르면 내 블로그 차트. 지금 이건 제 블로그인 것 같아요. 여기 뭐 몇 개 유효 키워드가 지금 제 거는 4개밖에 안 된대요. 업로드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럼 여기서는 심지어 지금 제가 육아 출산으로는 5,000위 정도로 나온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의학, 병원, 패션, 의류 이렇게 옆에 보면은 이런 것까지 1페이지 노출 확률에 대해서도 막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내가 쓴 키워드가 어떤 키워드인지를 얘가 약간 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릴게요. Where is post라고 여기서 검색해서 다시 들어갈게요. 여기를 보시면은 여기에 내 블로그를 알려줘요. 여기다 자기 블로그 주소 한 번만 올려주실 분, 한 번만 올려주세요, 채팅에. 제가 요거 같이 웨어이즈 포스트로 한번 샘플해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분에게만 기회를 드립니다. 올려주세요. 아니면 마지막 주소만 올려주셔도 돼요, 블로그.
당첨입니다, 유진님. 이게 좋은 게 저희가 이제 가끔 요거 쓰거든요, 저희도. 취미를 일상에 담는 블로거. 그럼 지금 보면은 제목이 보이고 상태가 보여. 이게 뭐냐면 검색 누락을 얘가 이렇게 확인해줘요. 상태. 그리고 순위까지 오는데 약간 부정확한 건 뭐냐면은 그냥 뷰 영역 정도라서 인플 영역이 있었을 경우는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 제가 여기 키워드를 볼게요. 침대 패드 고정. 이게 키워드인가요? 메인 키워드 침대 패드 고정으로 순위가 1인가 봐요. 대단하신데요? 근데 침대 시트 고정, 침대 패드 고정. 이게 키워드인가 봐요. 그러면은 이 키워드 지수를 또 봐야 되겠죠, 저는. 침대 패드 고정이 도대체 검색량이 지금 3070 정도의 키워드인데 여기 1위 하셨대요. 그럼 여기서는 댕댕이 발바닥 갈라짐? 강아지 보습제. 강아지 보습제인데 키워드를 굉장히 멀리 쓰셨네요. 강아지 보습제로는 32위. 이런 식으로 내가 쓴 글의 순위를 이렇게 메어이지 포스트에서 보여줘요. 하나만 더 볼게요. 요거는 손톱 강아지는 24위. 그리고 보면은 블로그 지수 이렇게 지수가 확인이 돼요. 아이고. 이게 뭐냐면 내 블로그 지수가 어디 정도까지 되는지 얘가 확인을 이렇게 해주거든요. 블로그 지수 엄청 좋으신 거예요. 오늘 방문자는 레벨 3. 저는 레벨이 높을수록 좋아요. 높을수록. 그리고 오늘 방문자는 245명, 평균 방문자는 143명. 이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여기 지수가 뭐냐면은 글을 얼만큼 열심히 잘 썼는지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좋은 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배드라고 뜨는 거는 지금 아예 누락이 됐거나 검색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이것도 한 번만 더 볼게요. 청주수제청 수피아의 작은 부엌님, 방문자는 519명. 4시간 전에 쓴 글인데 지수가 0.1이에요. 이거 1에 가깝도록 이거 글 쓰셔야 되거든요. 와, 모닝 와이드 촬영하셨대. 지수 0.95. 댓글이랑 공감이랑 사진 개수까지 여기 다 나오는데 이거를 블로그 지수를 왜 보냐면은 요거는 사실 키워드 강의에서 제가 해드린 거긴 한데 블로그를 키우려면 결국에는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쓰셔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나한테 맞는 키워드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 키워드에서 지금 상위 노출된 분들이 어떤 정도에서 내가 상위 노출이 될지 안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내용들까지 오늘 하기에는 너무 많아서 한 번만 더. 요분 순위만 한번 보고 질문하실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제가 다 충실하게 답변을 해드릴게요. 청주 수제 간식. 100 정도의 그래서 6위. 청주 가볼 만한 곳. 이거 굉장히 큰 키워드일 것 같은데. 와, 그래도 10만 정도 되는 거에서 27이면은 그래도 3페이지 안쪽으로 들어가셨으니까 열심히 쓰시면은 점점 블로그 정말 좋아질 것 같아요. 충주 맛집. 검색 이게 안 거는 99위 안에 안 보일 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검색량까지 사실 나와서 좀 더 많이 편해졌어요. 검색량 자체가 토탈에서 86,000건이니까.
체험단 카테고리 맛집, 뷰티 쪽 나눠서 포스팅하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그리고 카테고리 자체를 본인이 밀고 싶은 카테고리를 제일 위로 올리시고 그 다음 나머지 카테고리를 아래쪽으로 내리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메인을 뷰티로 잡으신다면 뷰티 쪽 카테고리를 위로 잡고 다양하게 나누시는 게 좋고, 그래서 이거 제가 인풀 되는 법 강의할 때도 제가 알려드리긴 했는데, 인풀을 원하는 것 자체가 블로그, 네이버는 우리의 플랫폼에서 절대로 사용자 이탈을 막지 않겠다라는 이유로 인플루언서를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대행사들이 섭외할 때도 블로그 보고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 포트폴리오처럼 블로그를 생각하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를 운영할 때 항상 이거는 내 포트폴리오야. 나는 어떤 블로그가 될 거고 요거를 생각하시고 항상 글을 쓰시고 포스팅을 하시는 게 좋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래서 지금 제가 블로그 강의를 다시 시작할 건데 같이 하면서 저도 제 블로그 다시 키워보려고 해요. 블로그로 뭐뭐 받았냐면은 둘째, 셋째를 다 키웠어요. 블로그로 뭐 물티슈랑 뭐 기저귀는 그냥 당연히 기본이었고 뭐 유모차, 카시트, 외건, 뭐 인덕션, 기저귀 가방에 자잘한 거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만 열심히 해도 뭔가, 그리고 어떤 분도 있었냐면은 체험단을 매일 신청해갖고 매일매일 체험단으로만 다니시는 분도 봤어요. 기저귀 체험단 하면은 조건을 거의 많이 붙이긴 해요. 예를 들어 팸퍼스 같은 회사는 그때 저는 그게 원고료 주는 체험단이 있었고 서포터즈가 있었는데 그 몇 팩씩 줬더라? 한 박스가 한 5만 원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막 한 달에 그렇게 한 박스씩 보내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예 타 브랜드 기저귀 뭐 몇 달간 금지 뭐 이런 식으로 아예 조건을 붙여요. 그러니까 기저귀 체험단 당첨되고 싶으시면은 기저귀를 먼저 쓰세요. 내돈내산으로 먼저 쓰시는 게 좋아요. 제가 3분 정도만 더 기다릴게요. 질문 있으시면 얼른 올려주셔야지 제가 막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거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번에 강의를 시작하면은 중복 제품들 괜찮은데 키워드가 겹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랑 저는 같이 강의하면서 저도 같이 키우려고 다시 키우려고 아예 0에서 시작하는 블로그 하나 키울 거고요. 지금 있는 블로그는 육아 인풀인데 이제 그거 인풀을 변경시켜서 저도 키우려고 해요. 그래서 강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같이 글 써서 성장해갖고 인풀 만들고 원고료 받는 거를 여러분들이 원고료 받는 분으로 성장시키는 거를 저는 목표로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분들이 꼭 저희 강의 한번 듣고 같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품이 똑같으면은 같은 키워드는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키워드를 이제 바꾸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기저귀라고 쳤을 때 팬티 기저귀, 밴드 기저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한 번은 팬티 기저귀로 쓰고 한 번은 뭐 팬티 기저귀 말고 뭐 밤 기저귀 추천 이런 식의 키워드를 바꿔서 쓰시는 걸 추천드리고 푸드 인플루언스 체험 위주라고 저품이 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품질 오는 것 자체는 블로그에서 사용하면 좋지 않은 뭐 글들을 사용했다거나 아니면은 블로거의 본질은 뭐냐면 좋은 글들을 계속 발행하는 건데 그게 아닌 경우 그러니까 이미지를 뭐 재사용했다거나 혹은 다른 사람 뭐 원고가 뭔가 다른 분들과 비슷하다거나 이런 식이거나 혹은 위험한 키워드들이 있어요. 쓰지 말아야 되는 불법적인 키워드가 있다거나 혹은 뭐 내용이 본문의 내용과 키워드가 전혀 상관없다거나 이런 때 이제 점수가 쌓여서 저품이 되는 거라서 체험 위주라고 저품이 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는 것 같아요. 또 질문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번에 강의 상태가 배드로 뜨는 거는 지금 노출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노출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첫 번째는 키워드를 바꾸시거나
아니면은 본문 안에 키워드가 뭔가 어색하게 들어갔던가 아니면 뭔가 사진 개수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노출이 안 되는 경우가 배드예요. 그래서 배드가 너무 많은 분들은 사실 블로그가 이제 위험해서 막 저품의 위험이 가는 분들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제 수정을 좀 해주시는 게 좋죠. 저희 이기 방향 어떻게 했느냐면은 저희가 같이 무조건 이기는 성장반으로 같이 무조건 하는 걸로 했어요. 그래서 이기는 어떻게 갔냐면은 무조건 블로그 강의에서 끝나는 거 아니고 무조건 같이 하면은 저희가 아예 그 성장반의 50%를 환급해드리는 걸로 한 이유가 강의 듣는 분들은 강의 되게 많이 듣는데 거기서 실천하는 게 어려워서 혹은 아무리 100번 얘기해줘도 키워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100번 말을 했는데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딱 보면 이분 키워드만 바꾸면 너무 잘 클 수 있겠다라고 보이는데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저희가 결정을 했고 여행 블로그. 맞아요. 메인 카테고리 하나 잡으시면은 지금 그거 가지고 하나 더 해도 되는데 여행 블로그면 사실 여행지랑 맛집이랑 뭐 이런 식으로 뭐 가볼 만한 곳 이런 식으로 같이 잡혀요. 그러면 여행 블로거지만 뭐 가볼 만한 맛집, 여행 장소 이런 식으로 같이 하시면 좋고 음식 블로거면 음식 만드는 거랑 그다음에 맛집 같이 하셔도 괜찮고 운동 블로거면은 운동 다이어트 식품이 사실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딱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의 인플루언서일 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주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제들을 2개 정도는 같이 키우셔도 저는 괜찮지만 인플루언서 다는 게 목표라면은 달 때까지는 그거를 조금 집중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글 쓰고 수정을 자주 하면 저품으로 된다고 하는데 맞나요? 이 저품을 왜 주는지를 설명할게요. 바이럴 업체에서 1위를 했는데 좀 떨어지면 다시 글을 막 수정을 해요. 그리고 다시 올려요. 그러니까 수정을 계속 한 글에다가 계속 수정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모든 내 블로그 글이 수정해서 발행하려고 끝이 아니고 모든 글을 계속 수정한다라고 생각하면은 얘가 사람이 아니거든요. 네이버는 다 AI가 이걸 막 채점을 하고 하니까 저품 점수가 이제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너무너무 자주 하게 되면은. 근데 수정을 한다고 저품이 되진 않아요. 그리고 카테고리 여러 개라면은 블로 새로운 아이디를 만드는 게 맞을까요? 저는 이거보다는 카테고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블로그가 어느 정도 글이 쌓여 있고 노출이 된다면은 거기서 카테고리를 이제 조금 정리하신 다음에 글을 올리시는 게 맞지. 완전 새로 파야 되는 거는 뭐냐면 완전 저품이라서 아예 노출이 안 되는 분들은 블로그 아이디를 새로 만드시는 게 맞아요. 체험단 글이 와갖고 저품이 가는 건 아닌데 이 유사 이미지는 뭐냐면 기자단 같은 경우는 사진 좀 조심해 주셔야 되는 게 이런 경우예요. 아무래도 사진을 찍을 때 각도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고 사진 번호는 다 다르긴 해요. 저희가 봐도. 그런데 문제는 네이버에서 혹시 이미지 검색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이버가 이미지 안에 있는 픽셀 값을 가지고 이렇게 유사 문서 그러니까 사진을 잡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단에서 같은 카메라로 각도 물론 사진은 다른 사진이죠. 이거는 001번이고 002번 사진. 근데 각도랑 값이 비슷하기 때문에 요새는 좀 더 기자단 할 때 더 조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픽셀 값까지 얘네가 다 잡는 경우가 많아갖고. 그리고 저품 블로그 회복 불가능은 그 저품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 블로그도 저품이 왔어요. 그랬는데 회복 불가능이라기보다는 그냥 꾸준히 글을 쓰면 당연히 다시 살아나긴 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IP가 문제다 뭐 이런 글들까지 많은데 그것까지 오늘 하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하니까 회복 불가능은 아니에요. 저품 블로그. 근데 새로운 거를 키우는 게 빠를 수도 있다는 거고 책, 금융, 정보성 블로그면 티스토리 수익 얻는 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그 부분이 전문이라면은 티스토리로 하시는 게 에드포스트, 그러니까 네이버 에드포스트보다는
애드센스가 훨씬 더 수익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아예 정보성으로 티스토리로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 저 계획하는 게 티스토리는 만들기만 해놓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 이 블로그 강의하고 요거로 이제 우리 같이 네이버 블로그 많이 키우신 분들은 다시 또 티스토리로 우리 같이 캐는 반 한번 만들어야겠다라고 서연쌤이랑 같이 구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네이버 블로그는 애드포스트가 조금 완전 짭짤하진 않으니까 그러면 블로그 약간 키워놓고 그럼 이 블로그 키운 우리 노하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애드센스를 또 얻는 법으로 같이 또 요거로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까지 저희가 같이 구상을 하고 있어서 네. 제 업종군만 그리면 사라지신다고요? 너무 속상하셨겠다. 그 키워드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내 업종 글이기 때문에 키워드가 너무나 중복이 많거나 할 수 있어서 살리는 방법. 블로그를 사실 봐야지 키워드랑 요런 거를 보고 말씀드려야지 정확할 것 같은데 요렇게만 말하면 약간 수박 겉핥기식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업종 글만 올리면 사라지는 거는 키워드 때문에 그럴 수 있거든요. 키워드가 너무 중복이 되고 너무 네이버가 싫어하는 뭐 예를 들어 여기서 너무 뭔가를 판다고 한다거나 대놓고 내 거 팔려고 하신다거나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우선은 그거를 단톡방에다가 저희 카카오 단톡방에다가 본인 블로그 주소를 한번 띄워주세요. 그러면 그래도 제가 저희 강의 들으러 오셨으니까 제가 한번 열심히 찾아서 보겠습니다. 네, 꼭 올려주세요. 제가 꼭 보고 답변을 드릴게요. 오늘 강의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같이 열심히 블로그 해서 나도 1억을 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직장 다니는 것처럼 블로그 하면은 저희 모두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랑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 내일도 강의 있는데 저도 내일 너무 궁금하거든요. 대표님 어떻게 해서 30평대 아파트로 블로그로 이사 갔는지 저보다 좀 더 스케일이 더 큰 것 같아서 내일 강의도 너무 기대가 되고 내일도 10시 강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도 10시에 우리 같이 만나면 좋겠어요. 늦은 시간까지 너무 고생하셨어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봬요.